결혼 반대에 가출하더니 진짜로 술도가에서 밤을 보냈다고? 믿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동석, 그가 술도가에서 마광숙과 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란히 누워 손끝을 조심스레 맞잡고 잠든 둘.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눈 그 순간은 단순한 하룻밤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의 끝에서 마주한 뜨겁고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방 안. 눈을 뜬 마광숙의 귓가에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숙 씨 잘 잤어요? 한동석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마광숙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게 될 줄 그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멍하니 한동석을 바라보던 마광숙은 살짝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그런데 잠자리가 바뀌어서 불편하지 않았어요? 편히 주무셨나 모르겠네요. 그 말에 한동석은 괜히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편히 주무셨나가 뭐예요? 광숙 씨, 나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존댓말 습관처럼 나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빠가 어르신답단 건 아니고요. 허둥대는 마광숙의 변명에 한동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됐어요. 됐어. 앞으로 둘만 있을 땐 존댓말 금지. 알겠죠? 네, 오빠. 둘은 순간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지만 눈가엔 분명히 미소가 스며 있었습니다. 이불 위로 살짝 포개진 손등이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너머로 짐짓 큰 소리에 헛기침이 들려왔습니다. 에헴, 광수가 한사위 다들 일어났나? 아침 먹어야지. 준비하고 나와요. 공주실 특유의 다정한 듯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마광숙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한동석은 빙그레 웃으며 이불 속에서 손을 뺐습니다. 어머님이 벌써 아침을 준비하셨나 봐요. 그러게요. 엄마가 한사위 대접한다고 아침부터 분주했나 봐요. 얼른 나가봐야겠어요. 둘은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서로의 눈빛은 유난히 다정했고 그 짧은 하룻밤이 서로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였는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술도가의 식탁에 마주 앉은 한동석은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다가 감탄을 감추지 못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힘드시게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그러자 공주실은 익숙하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툭 내뱉었습니다. 차린 거 별로 없네.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대충 한 거야. 입맛에나 맞을라나 모르겠네. 다들 뭐해? 얼른들 들어와요. 밥 씻겠어요. 뒤늦게 부엌으로 들어오던 고자동이 상을 흘끗 훑어 공주실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세스 공 저분이 그 LX 호텔 회장님 맞지요? 우리 장광준 납품하는 거기? 공주실은 그 말에 입꼬리를 씩 올리며 자랑스레 대답했습니다. 맞지, 그뿐인 줄 알아? 우리 한사위야. 곧 우리 집 식구 된다니까. 그 말에 고자동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주실과 고자동이 소곤거리는 모습을 본 문미순과 오천수는 슬쩍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문미순과 오천수는 며칠 전 지나가다 우연히 공주실과 고자동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 있었습니다. 두 분 사귀시는 거 맞지? 우리 모른 척 해드리자. 그때 문미순이 그렇게 말했고 오천수도 동조한 상황. 두 사람은 아직까지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사위, 이것 좀 먹어봐요. 이건 내가 어제 직접 담근 더덕장아찌예요. 입맛 돌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지네요. 많이 먹어요. 공주실의 다정한 한사위 챙김에 식탁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공주실이 아침을 먹는 한동석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마광숙이 나지막이 나무랐습니다. 엄마, 그만 좀 쳐다봐. 엄마가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회장님이 불편해서 제대로 못 드시잖아. 그러지 말고 엄마도 좀 드세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나도 먹어야지. 한동석의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공주실은 그제서야 눈길을 거두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술도가의 아침 식탁은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또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한편 아침이 밝자 박정수는 여느 때와 달리 조용한 기색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갈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듯 커피잔을 들고도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한결과 한봄이 조심스레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박정수의 눈치를 살폈고 한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박정수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술도가에 있다니까 뭐 굶진 않겠지. 그 말을 끝으로 박정수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한결과 한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한결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저렇게까지 원하시는데 할머니도 이제 그만 고집 좀 꺾으시고 두 분 축하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한결의 한숨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봄은 결국 핸드폰을 꺼내 오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 한봄이에요. 아, 한봄 씨.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 술도가에 가셨다면서요? 많이 놀라셨죠? 오강수는 반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갑작스러웠죠. 지금 여기 계세요. 방금 아침 식사 같이 하셨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도 식구들 많은 술도가에 아빠까지 가셔서 정신없으시겠어요.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집을 나가실 줄은 몰랐어요. 아마 할머니랑 그동안 싸우면서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민폐에 끼쳐서 정말 죄송해요. 오강수는 그 말에 곧장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민폐라뇨. 오히려 따뜻하게들 받아주셔서요. 공주실 여사님이 워낙 잘 챙겨주시고 분위기도 좋아요. 저는 뭐 한 것도 없어요. 제가 잘 지켜볼 테니까 보미 씨는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주말이니까 푹 쉬어요. 한봄은 조금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아빠가 술도가에서 계속 지내시게 되는 건 아닐까? 할머니가 끝까지 두 분 사이를 반대하신다면 결국 아빠는 가족과 멀어지게 되는 걸까? 한봄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웃음을 되찾으려는 아빠를 할머니는 여전히 붙잡아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지금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한봄의 마음엔 안타까움이 먼저 밀려들었습니다. 한결도 말없이 앉아있는 여동생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마음도 이해는 해. 엄마 돌아가시고 그 빈자리를 아빠가 어떻게든 채우려고 애쓰는 거 다 옆에서 보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빠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할 때잖아. 이제는 놓아드릴 때가 된 거 아닐까. 한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빠도 정말 할 만큼 하셨잖아. 우리가 이렇게 클 때까지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목소리가 점점 떨리더니 이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좋은 분 만나서 겨우 좀 웃게 되셨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건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더구나 그분 진짜 좋으신 분 같았어.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아빠한테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어. 한결은 가만히 여동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두 남매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고 둘 다 마음속에서 같은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는 별개로 할머니 박정수의 완고한 성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둘은 앞으로의 일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정수 역시 편히 앉아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다 결국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눈과 날카로워진 표정, 그리고 그 표정 뒤에 가려진 외로움.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핸드백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이후로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았던 자신. 그러나 지금 세상 누구보다 의지했던 사위가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 그녀는 더는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녀와야겠어. 잠시 뒤 박정수는 문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바로 술도가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엔 여전히 꺼림칙함과 불편함이 남아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공주실은 술도가 마당 앞에 멈춰선 고급 승용차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오시나 했더니 그분이네. 문을 열고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정수 여사였습니다. 공주실과 눈이 마주친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표정엔 반가움 대신 오랜 묵은 감정이 겹겹이 쌓인 듯한 미묘함이 퍼졌습니다. 박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사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주실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한사위요? 내가 차려준 아침 밥상 맛있게 먹고 지금 내 딸이랑 함께 있죠. 공주실의 말에 박정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한사위입니까? 아직 엄연히 법적으로 내 사위예요. 따님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에요. 허울뿐인 장모 자리, 아직도 그 이름에 집착하시는 겁니까? 박정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무례하시네요. 밖이 소란스러워져서 나와본 마광숙은 상황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황급히 달려나왔고 그 뒤를 한동석도 따랐습니다. 박정수 여사의 모습을 본 한동석은 순간 당황한 듯 멈춰섰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혹시 무례하게 행동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공주실은 언짢은 듯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거 없잖아. 다 맞는 말 했구만. 당황한 마광숙은 어머니를 재빨리 붙잡으며 조용히 달랬습니다. 엄마, 일단 나랑 들어가요. 두 분이서 얘기 나누세요. 마광숙은 공주실의 팔을 잡아 끌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마당에는 순식간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평상을 가리켰습니다. 장모님, 일단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잠시 평상 앞에 서 있던 박정수는 천천히 앉았고 한동석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박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그렇지. 집 놔두고 여기 술도가에서 뭐 하고 있는 겐가? 박정수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짙은 불쾌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명색이 LX 호텔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리분별도 못하고 어린애처럼 집을 나온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체면도 있고 책임도 있는 사람이 말이야. 회사는 뒷전이고 감정 앞세워서 여기 술도가에서 뭐 하는 거냐고. 한동석은 박정수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온 감정을 꾹 눌러 삼키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장모님. 지금까지 저는 장모님께 예의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손주들 곁을 지키기 위해 제 감정 다 누르며 살아왔습니다. 박정수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광숙 씨와의 결혼을 허락받기 전까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제 뜻. 장모님께서 직접 들으시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 여자 하나 보겠다고 집 나간 사위가 어디 있어? 그 여자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가 제 삶에 남은 시간 동안 꼭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동석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안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장모님께서는 제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선택했는지보다 세상의 시선과 체면, 과거의 틀에만 갇혀 계신 겁니다. 자네,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겐가?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더 이상 후회 남기고 싶지 않다고요. 장모님께서 저를 자식처럼 아껴주셨던 그 마음 아직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허락 없이는 결혼식장에 설 생각 없습니다. 박정수는 놀란 듯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다는 건가? 네, 광숙 씨는 제게 단순한 연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수많은 고비를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말에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박정수가 마음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입에서는 끝내 어떤 대답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앞으로 어떤 감정의 변화를 불러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박정수의 굳은 마음은 조금이나마 열릴 수 있을까요?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은 진짜 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